미국 국민들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금리, 이 금리에 대한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제 안 좋은, 한마디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무더운 날씨입니다. 시원한 소식 없나요? 해주셨는데, 시원한 소식은 없어요. 소식 차차 전해드려야겠습니다만은, 더워 죽겠는데 더운 소식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좋은 소식만을 확인하고 또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는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2025년하고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장세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일단 현물 ETF 장외 거래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별로 이제 딱 봐도 대충 봐도 안 좋아 보여. 장외 거래에서 현재 약 1% 가량의 하락 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08%인데요. 1.08%. 오늘 시작부터 별로 안 좋아. 근데 그럴만한 때고요. 또 왜 그럴만한 때인지 우리는 알고 싶지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형님 어제 관세 유예 없다 블러핑 하셨어요. 사실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관세 유예는 있을 수밖에 없죠. 일단 자세한 관세 소식은 우리가 차차 알게 되겠지만 일주일 뒤면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네, 일단 확실한 것 하나는 있죠. 관세는 무조건 붙는다. 다만 이제 수치적인 조율이 있을 뿐이겠죠. 아무튼 관세가 유예되든 안 되든 관세는 무조건 붙는 겁니다. 관세가 무조건 붙는다. 한마디로 미국의 물가가 지금보다는 높아질 거란 얘기죠. 미국이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된 데에는 사실 중국의 아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이 저가 공산품들이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인들의 소득 수준보다 더 높은 소비력 또는 더 많은 것들을 향유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특히나 이제 모든 사생활에, 모든 생활 환경에 사용되는 공산품들은 대부분 중국산이 많이 차지를 했죠. 중국은 이 미국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면서 꽤 많은 경제적 성장을 이뤘고요. 중국에 방문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중국과 관련된 영상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중국이 이제는 특히 이제 대도시를 기준으로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곳은 사실은 미국의 어느 도시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더 개발이,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은 많이 된 게 맞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조금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국인들이 다 잘 사는 건 아니고요. 일부 이제 대도시를 기준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예전에는 그보다도 못했죠.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한참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 오랜 동안 지속되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 미국이 거의 모든 생산 시설을 다 중국, 요즘에는 이제 동남아도, 베트남도 이제 좀 많이 역할을 분담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그런 식으로 미국인들은 대부분의 물품들을 싸게 공급받아서 소득의 향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굉장히 큰 무역 적자를 오랜 동안 모아왔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노린 게 바로 그 포인트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 그런 데서도 욕심이 좀 나겠죠. 한마디로 트럼프가 하려는 건 미국인들을 위한 행동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라는 게 사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소득이 적은 곳보다는 소득이 많은 곳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일인데, 이제 미국은 보편적 세금, 그러니까 누구나 평등하게,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평등하게 내는 세금, 이게 평등인지 아닌지 기준은 다들 다르겠지만, 아무튼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대부분의 소비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거는 뭐 미국이 관세를 걷는데 왜 미국이 더 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에는 관세가 붙은 만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그럼 뭐 이제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제품들보다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좀 더 불리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를 비롯해서 철강 그밖에 대부분의 품목들에서 이미 대미 수출에 대한 적자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건 그거고 일단 관세 붙으면 그렇게 되면 미국의 물가가 더 올라갈 거잖아요. 일단 최소 10% 그리고 더 이제 높이 보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 이렇게 관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100만 원짜리를 미국에 가서 똑같이 경쟁하면은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뭐 가격 경쟁력은 중국 동남아에 좀 밀리고 기술력으로 승부를 해왔는데 그만큼의 돈을 들인다면 또 기술력이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찌됐든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가 없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미국의 관세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관세가 미국 국민들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금리, 이 금리에 대한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제 안 좋은 아대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이잖아요. 앞서서 ECB, 유럽 센트럴뱅크죠.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에는 어느 정도 제한된다.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바로 어제 한 바 있습니다. 금리를 통한 유동성 증가는 일단 당분간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리고 더워 죽겠는데 좀 시원한 소식 좀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소식은 없어요.